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또 뭐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아주 최고조에 있지만 또 일본에서도 이 혐한 코너라는 이 서적 코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또 일본 사람들도 이 한국에 대한 혐한 그 감정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또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제 최근에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뭐 한일 관계라는 게 늘 뭐 그 좋을 수만은 없지만 또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반복을 좀 하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보셨던 특히 뭐 1980년대, 90년대 이때 당시에 그 한일 관계는 좀 어땠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가 사실은 두 나라가 다 하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딛고 중진국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령 8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그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 제5공화국이 들어섰을 때인데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뭐냐면 유고를 당했을 무렵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 문서광 사건의 뒤처리라든지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한일 양국이 똑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세력의 대두에 대해서 보조 일치, 안보 관념을 같이 가지고 가던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 있는 일본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도 뭐냐면 한국하고의 줄다리기라고 그럴까요? 한국 관계하고 북한에 대한 일본 관계를 이렇게 좀 등가성을 두어가지고 양다리를 한다고 그럴까? 네. 그런 것에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접어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의 입장이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나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아주 국가적으로는 좀 공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른 얘기니까 접어두고 그런 것이 박 대통령의 말기에 뭐라 그럴까요? 조금씩 시효 만료가 돼 갔다고 그럴까?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국 정부가 전기가 필요했는데 그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재정이 형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다가 우리 경제 상태가 안 좋으니 좀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6.25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공산화를 막고 그리고 전후부흥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미국의 국내 정치가 그 원조를 이제 대외 원조를 과거 냉전 시대 한참 냉전의 클라이막스 시대와 달리 이제 원조를 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다 보니 뭐 닉슨 덕트린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경제 원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르면서 혹시 일본이라면 제가 한참 일본 쪽으로 한번 노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외교 절충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정부가 노신영 씨가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노신영 씨가 소위 한일 안보 경협론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 81년 봄부터 83년 1월까지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일 안보 경협 논쟁이 뜨겁게 이제 불타오르게 되죠. 그 결과 사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다시 안보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좀 경제 원조, 경제 협력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그 한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주 냉소적으로 65년도에 다 끝난 거를 무슨 안보 논리를 앞세워 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경제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가. 이런 것이 일본 조야가 이구동성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처음에는 정말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00억 달러 경협을 요청했는데 약 40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하게 됐고 차관이었습니다만 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한국 경제는 또 다시 마치 그 엔진에 기름을 공급받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 이런 것은 사실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동일한 가치관 한국과 일본이 이 공산주의를 상대로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협력해간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은 또 한번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한일 협력의 과정, 한일 두 나라 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아쉬운 입장이었다. 사실 우리가 매국 외교다, 이렇게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청구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의 경제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빨리 걸을 수 있었느냐. 이런 것은 우리 민족 자체 내에서 잘 검증해 봐야 되는 문제다.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독재를 했다. 민주인사를 탄압했다. 이것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건 또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내션 빌딩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나간다. 사실은 안보 경협이라고 하지만 이게요 그렇게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일본이 거기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반공산주의라는 동일한 민주국가로서의 가치관의 공유도 있었지만 외교적으로는 그 공유된 가치관을 담보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백그라운드 거기에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판에 하다 풀리지 않고 어떤 일본에서는 저 노신영 장관은 저 사람은 어떻게 외교관이 아니라 뭐 독일 병정 같다 뭐 이런 식의 막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많아 있었어요. 뭐 에피소드지만 노신영 장관하고 제가 그 한남동의 외무부 장관 공간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밤 주말에 단 둘이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노신영 장관이 털어놓는 얘기.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그 일본 사람 얘기에 동조해가지고 청와대 대고 노신형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그 에피소드 그런 장애를 다고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이런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 이면에는 이 미국의 역할이 당연히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나중에 좀 비사 겸해서 강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분석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고 무엇을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그게 좀 요긴하게 쓰기로 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선거 이겨가지고 98년부터 해서 2002년 월드컵까지 한일 새로운 협력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한일 문화 개방이라는 정말 한일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그 친선 국면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선언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2002년 월드컵까지 이어집니다. 사실은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게 한국에서는 지나간 벌써 20년 전 얘기가 돼서 기억에 없습니다만 저는 90년대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흘러가는 사정을 정말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요, 이건 나중에 하나하나 곰곰이 따져보면 국민성의 차이이기도 하고 문화의 차이이기도 해서 일본적 사고방식, 일본적 접근 방식, 이거 한국과 전혀 다르다. 2002년 월드컵이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한국은 사실 완전히 남의 밥상에 젓가락 놓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은. 왜? 일본은 월드컵 유치를 대체로 8년 전에 그 결정이 됐는데 10년 전부터 계속 유치 그 운동을 펼쳐왔는데 우리는 그 무렵에 임박해서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도 무슨 억지고 이건 무슨 이런 식의 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마이타멀리티라고 그럴까 이런 역동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무리한 듯 싶지만은 왜 같이 하는 것이 뭐가 어떠냐. 한국의 저력은 뭐냐면 전 세계를 상대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일 관계도 좋고 아시아의 그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도 좋고 뭐 보면은 조금 그 논리적으로 자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그 프로파간다를 하는 과정에서 세계인의 여론이 같이 해도 좋겠네. 결국 나중에는 일본이 이걸 국내적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강론에서 비사로 충분히 다뤄볼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그것도 그래 앞으로 나은 한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여유 아닌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때다. 국력이라든지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5년도 한일 협정 했을 때 우리나라 130달러 퍼 캡터가 일본은 1000달러 수준 그러니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6, 7, 8배의 국력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것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10년 우리가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게 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몇 년 동안을 뺀다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국력 차이가 크게 났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국과 그 자세를 서로 협력 관계로 가져가는 그것은 우리가 억지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세가 우리야말로 과거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 도움을 주었으면 좋고, 우리 자부심은 그거죠. 국민들한테는. 저 고대로 올라가면은 모든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갔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고마워지는 않는데라도 그걸 인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자부심이 민족의 감정이 한켠에 있는 거죠. 다만 그 뒷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국가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그 힘의 그 밸런스가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풍수화를 하는 과정에서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서 2002년 월드컵 문화 개방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끝난 뒤에 바로 한류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게 되는 거죠. 배용준이로 는 겨울연가 그런 과정까지를 이제 90년대에 밀월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0년대 일본이 사실은 세계에서 정상 국가에 섰다. 이런 자부심 아래 일본다운 일본 만들기 뭐 아베 노믹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시작된 지난 10년 이런 것까지 한일 관계는 그런 대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방금 그 교수님께서 그 설명해 주셨던 뭐 한일 안보 경협론 그리고 뭐 한일 월드컵 그 유치전을 둘러싼 또 한일 간의 외교전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그 개발적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좀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한류가 이제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한일 관계가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또 가지 않았던 또 한일 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그 2000년대 이후에 한일 관계 이야기는 저희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교수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한일 안보 경협론이나 그 2002 월드컵 공동 개최와 관련된 또 자세한 비화나 뒷얘기도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풍수화 일본인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진행해 보시고 좀 어떠셨습니까? 우선 이게 뭐 준비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비한 대로 잘 안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근데 조금 이제 방송을 하면서 더 좋은 가다듬어서 좋은 알찬 내용 이런 것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재미있는 한일 관계 이야기를 들고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